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인가요? 오늘, 목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혹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 소리에 민감합니다. 지금 약간 에어컨이 사무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음이 좀 들어가지 않나, 조금 걱정이 드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요.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뒤에 있는 에어컨 때려 부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마감됐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 봤었을 때 차트 먼저 볼까요? 지금 다우가 좀 약합니다. 다우가 먼저 전고점 직전 고점입니다. 이 고점은 아니지만 먼저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단기 평선 좀 디지테스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오늘 다우 약하고 러셀 2000 이쪽이 약하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확산은 그러니까 레벨업은 되는 과정들을 보는데 아직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하는 쪽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죠. AI의 강국 미국 그리고 또 가상화폐 중국 비켜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들은 이제 AI, IT, 테크놀로지, 뭐 빅테크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우위하다라는 쪽에 강점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스닥이 제일 세고요. S&P 500은 좀 주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볼까요? 지금 이제 저항까지 돌파를 했고요. 5,700대 이제 중반 6,150이 지난 고점이 있는데 지금 5,900까지 다 왔다. 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저고점까지 해서 2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뭐 거의 V자식으로 올라오면서 빠르게 뭐 세팅이 됐던 모습들인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주가 V자 반등 변화가 나왔을 때 일단 뭐 이렇게 나올지 전혀 예측 요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좀 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헤지펀드들 그리고 또 기관들 이런 쪽들은 급하게 비중 줄여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우리 주식 비중 많아 그리고 하고 했던 것들이 좀 크고 이번에 올라올 때 제대로 이들이 담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못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울상 그러니까 급하게 밀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하고 계속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과정. 그런데 이때 오히려 개인들이 더 잘했다. 개인들 수익률이 개인 뭐 기관 뭐 미국은 외국인이 없으니까요. 외국인이 힘이 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들의 외국인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일단은 그 기관 쪽보다 개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 이들은 뭐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버티고 더 샀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이 이길 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도 개인이 이겨야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팔 때도 언더슈팅을 이들이 만들었고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이러다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약간 벤치마크 할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측면들을 얘기를 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야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올라온 힘들로 솔직히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그건 인정. 지금 거의 코로나 때 그 정도까지 코로나19 때 입구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쪽들로 보다 보니까 지난번 쪽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 쪽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그러죠. 나스닥도 지금 2200선 지금 19100선 뭐 가장 S&P 500이 조금 더 세긴 한데 뭐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둘 다 갭을 주봉 사색이 강하게 내고 끌어올린다.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슬슬 피곤함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피곤한 상황 쪽에서 정확하게는 여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요때였었죠. 요때 요 부분. 그러니까 19,500 여기서 중요한 요 저항권들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때 19,000 중반대 정도쯤 되겠죠. 그런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이 정도쯤 19,350 이 정도쯤 여기서 변화가 들어왔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시장이 약간 경계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런 쪽에서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쪽도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지표 한번 볼까요? 예. 달러가 100.9.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주가가 좀 돌아오는데 약세를 보였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위험 리스크 온으로 되는 쪽에서 위험 자산들이 강세가 보이는데 그때 나오는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그런데 금리는 상승. 요게 좀 조금 찝찝한 거죠.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도 강하긴 강했는데 요즘에 또 먼저 꺾인다.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CTA 펀드란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들.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들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CTA 펀드가 포지션을 대규모 청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수급 요인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와 함께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2주 동안에 20%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대요. 향후 40% 추가 청산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국채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국채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담보로 주식을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급락하다가 또 다시 급등이 나온다.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는 거죠. 청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식은 당연히 정리, 갖고 있던 주식 롱이건 숏인 거가 아니라 정리, 그리고 또 갖고 있던 연계를 딱 시켜놔서 담보로 움직였던 국채도 매각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더 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게 되느냐라는 쪽들, 금리가 더 튀게 되면은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10년물 같은 경우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는 완전히 내구재 쪽은 확 줄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집과 그리고 또 모기지 그리고 또 자동차 할부 이쪽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 지표 안 나오고, 그러면 소비 지표 안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고용도 약간 흔들리고, 이거를 좀 좋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체크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단순하게 수급적인 요인, 이런 펀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여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강하게 좀 올라갔다. 그럼 이거를 채권 매수를 통해서 낮은 채권 가격을 이용을 한다? 라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청산돼서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야겠다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규제 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입법 패키지 들어오고 있는데 the one big beautiful bill. 야, 뭐 하기 시작하게 되면 트럼프 선생님 대통령 이거 좀 날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어제도 내용들은 돌아갔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쪽들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 재정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나오는 변화, 금리나 여러 가지 쪽으로 매크로 지표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5조 달러의 세금 감면 및 공제 추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A도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감면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고소득자 쪽은 터치를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두는 걸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들이 삐진다 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은 세금 감면 들어오고 복지는 일단 축소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방 예산은 올립니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국방 예산도 이거 생각보다 더 올리는 폭이 좀 더 크네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복지 줄이고 국방 늘리고 그 세금은 감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금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돈을 쓰는 건 더 많아지는데 그만큼 돈을 버느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보강하느라고 관세를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때문에 다 그냥 10%는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걷겠다라는 쪽들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 안 깎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들어줄 수는 있겠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동맹 아이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죠. 우리 동맹인데 말이야. 얘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잘 살았어. 야, 돈 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 가지고 말은 이쁘게 표현해서 관세 협상 그러지만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래 너 돈 줄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국제 관계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또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중동에 대해서 지금 엄청 약간 좀 많이 과거 바이든 정부보다 조금 더 챙기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걸프 순방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없었으면 안 갔겠죠, 솔직히. 그 정도 물밑 작업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성과 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랍에미리트 얘기 나왔고, 카타르까지. 걸프 중동 관련된 쪽에서 약간 그러니까 좀 지금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쪽들, 이란은 지금 엄청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저 연결되는 이제 후티 반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또 약간 뒤에 배경이 뒷배가 중국이 있는 쪽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이게 핵 우산, 그러니까 핵 관련된 쪽에 대한 일단 이거 계속 이제 할 거니 이러면 힘들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제재 압박들은 계속 카드로 나오고 있고 뒤에 있는 중국을 겨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쪽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우디나 나머지 국가들까지 갈 거를 이번에 딱 차단시켰다. 그런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서 일단 지금 AI 하게 되면 지금 대표적인 트렌드가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한다. 그 다음에 중국이 막 따라온다. 근데 지금 이거 나오는 규모와 그들의 돈의 그 투자의 자금의 역할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중동이 다음 세 번째 AI의 어떤 허브 역할 좀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돈들과 협력하는 그 흐름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AI 주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시장의 어떤 이제 미래 먹거리의 주도 이런 것들을 중동 쪽으로 뺏기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그런 IT 테크,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중국이겠지만은 IT 테크의 강자 쪽은 뭐 일본도 일본이 좀 처진 지 좀 됐죠. 아시아 쪽에서의 모습들이 좀 강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지형들이 중동으로 넘어간다?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을 열심히 내고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지금 여기 뭐 대선에서 나오는 뭐 우리 얼마 투자하네 마네 이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금액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대선 선거 전에는 막 질러도 돼요. 예, 뭐 다 뽑아주게 되면은 성장 동력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을 많이 태우겠다 한쪽들인데 막상 되고 나면은 알잖아요. 예, 대선 때 나왔던 공약과 막상 집권하게 됐을 때는 천차만별. 예,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때부터 내가 한다. 그전에는 사탕 발림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진짜 돈입니다. 돈이 얼마큼 머리가 들어가서 이거를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쪽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정세를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때 또 저희가 그랬었죠. AI 뭐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것처럼 보여줬고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정고점 때 못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 쪽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던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함께 AI 인프라 쪽들은 여전히 아직 되냐 마냐 버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뭐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태워 버블 AI 뭐 니 봤어? 보지도 못했는데 돌아가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거 버블 하이가 이러면서 목소리를 또 주가 빠지면 목소리가 키워지는 거죠 항상. 근데 그 내면은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봤을 때 조금씩 다 증액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KPX 투자 여전히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이거에 맞서서 중국은 아니 뭐 그렇게 대규모를 투자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 뭐라고 해서 딥시크발 이제 충격들이 나왔는데 이게 R1 이후에서 R2까지 한번 공개가 됐을 때 충격을 받겠느냐라는 쪽들인데 마찬가지로 아니야 그거는 가성비 높은 쪽들은 따로 그냥 지금 모든 산업 쪽에서 중심이 될 만한 쪽으로는 충분히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우세가 될지 이쪽으로 우세가 될지는 아직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이게 끝났나요? 뭐 이게 AI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시작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초, 중, 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AI 본 거 맞아라고 하게 되면 아직 투자하는 얘기죠. 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아이고 이게 AI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는 중반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왔으면 주가는 성숙 단계에 갔다가 빠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한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초기 국면 쪽에서 이제 막 진행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초기에서 중기는 아직 맛도 못 볼 것 같고요. 뭔가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와 이게 AI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I 서버 수주 매우 많음. 네, 그리고 또 중동 프로젝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참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나머지 회사들도 들어가는데 참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GB200 같은 경우도 현재 수주가 매우 많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병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서버 렉 하나당 탑재되는 GPU 수가 연결이 많고 구성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같이 붙이고 하는, 그러니까 패키징이죠. 이런 쪽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GPU 하나만 떡, 그리고 또 메모리만 터져 떡, 이때와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테스트해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요거 핵심이다. 요거 핵심. 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테스트죠. 네, 테스트. 그러니까 만약에 GPU나 그리고 또 GPU 제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다 나오는 뭐 HBM, 그러니까 우리는 GPU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칩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HB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수혜를 보는 쪽으로 더 말 많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래 그러면 항상 왜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기에는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 가야 되는데, 또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를 맞다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 밸류상으로 요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밸류 트랩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그것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싸고 좋아 보이는 건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싼데 싼 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이게 뭔가 이게 타이트하게 좀 매매 스타일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은 여기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삼성전자가 나쁘다, 하이닉스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들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HBM 테스트 이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들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AI 서버 수주가 많다 그러면 관련돼서 AI 우리나라에서도 인프라 쪽의 종목들은 계속 또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로 두 가지로 1번, 2번 해석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 했어요. 오늘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무역 이제 관세 협정이 일본, 한국 뭐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임박 좋습니다. 좋고 이어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인도와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 전쟁 때문에 조금 긴장으로 인해서 조금 좀 늦어졌다. 이유도 대기하고 있다. 라는 쪽들인데,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야 할 거는, 일단 뭐 영국이 합의 보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속도보다 제가 보기엔 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안에 어떤 이 관세 협정과 관련된 질들, 이게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거가 공개, 그리고 만약에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누가 사인하느냐, 사인할 사람은 지금 아직 없어요. 한 3주 정도 뒤에, 2, 3주 정도 뒤에 가봐야 나올 그분이 사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변화가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사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을 잘 했겠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일단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오늘 지금 선물, 야간 선물 나왔던 것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0.2%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추세를 전환시킨 다음에 고민이 좀 나오겠죠. 그게 일단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고민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봐야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일단 달력들이 봤는지, 그러면은 일단 3일선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요 단기 이동평선 이렇게 따라서 짚고 나오는 자리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얼마일까, 이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더니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620 뭐 10선 요 정도쯤에서 지지권을 마련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탄력을 받는지 요거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리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것저것 흐름들 2650에서 80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 쪽에서 여기 지지권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여기를 한번 좀 체크를 하자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쳐줬던 바이오, 그리고 또 바이오 쪽과 함께 그리고 또 2차전지 이쪽들이 더 힘을 내줄 것이냐, 아니면 요거 역시 무시하고 반도체로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흐름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사운드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에어컨 소리, 노이즈, 이것과 목소리가 갑자기 또 확 맛이 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시장 변화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섹터가 갈지,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 맞추면서 앞으로 흐름들 계속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훅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질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오늘은 안 좋아요입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